네. 네. 이제 장이 시작하네요. 9시가 됐습니다. 네. 9시에 늘 보고 싶은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블리 염승환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장 시작했네요. 네. 장 인터넷 돼요? 네, 지금 이제 코스피는 마이너스 한 2포인트 정도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고요. 2,579포인트에 시작을 했고, 일단 상승 종목이 339개, 하락이 한 355개로 뭐 비슷한 아하. 출발을 보였고, 코스닥은 1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0.14%, 878이고요. 상승이 558개, 하락은 702개로 약간 이제 하락이 더 많은 모습인데, 일단 이제 미국 증시 하락에 영향을 오전장에 조금은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일단 오늘 시가총액 상위 기업 중에서는 일단 삼성전자는 그래도 보합권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그 LG에너지 솔루션이 마이너스 0.3%, 또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 0.5% 이렇게 좀 빠지면서 약간 부진한 좀 흐름을 오전에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 삼성바이오하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조금 밀리고 있고, 반면에 이제 LG화학이 0.1% 정도 올랐고, 현대차가 0.7% 정도 상승을 하면서 일단 이제 자동차 쪽은 조금 좋은 출발을 오전에 한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기업 중에서는 어제 좀 부진했던 그 조선주 중에서 그 하나오션이 오늘은 1.5% 반등이 나오고 있고, 오늘 또 영업무역 출발이 좋은 것 같습니다. 한 3% 가까이 주가 좀 오르고 있고, 그리고 대우건설이 2% 올랐고요. 어제 이제 그 풍력 좀 이슈가 있어서 CS윈드가 좀 많이 흔들렸는데, 오늘은 이제 2% 정도 반등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 현대위아가 1% 정도 올랐고요. 두산바켓이 한 1% 내외로, 또 현대건설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한 1% 정도 추가 상승이. 어제는 네. 뭐 고점 대비해서 낙폭을 좀 줄이면서 끝났어요, 사실은. 네, 어제 맞습니다. 뭐 13%, 14% 올라가는데 6%로 네, 마감을 했는데. 네, 네. 오늘은 일단 다시 한번 좀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다만 오늘 이렇게 크게 오르는 종목은 어쨌든 영업무역과 대우건설, CS윈드 요 기업들이 한 3% 대외로 반등을 하고 있는 게 좀 특징적이고, 다른 기업들은 대부분 좀 약보합이 머물러 있고요. 오늘 좀 출발이 약간 부진한 기업은 일단 그 코스모 신소재가 마이너스 2% 정도 하락을 했고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가 마이너스 2%, 포스코 퓨처엠이 마이너스 한 1.7% 정도. 그래서 오늘 2차 전지 그 소재 쪽이 조금 출발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도 마이너스 1.2%, 또 어제 유증 때문에 좀 많이 빠졌던 SK 이노베이션도 그 요즘 가지고 말들이 많더군요. 네. 네. 그래서 오늘도 추가 하락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1.3% 정도 좀 하락 나오고 있고, 하이브가 1.3% 내외로 조금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테슬라 주가 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이제 관련 기업 중에 명신산업이 오늘 마이너스 2% 좀 하락하고 있고, 미국에 또 AI가 좀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마이너스 2% 내외로 조금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랑 좀 유사한 것 같아요. 그 테슬라 빠지면서 2차전지 소재 빠지고, 관련 부품 기업 빠지고, AI 빠지다 보니까 이제 HBM 반도체 관련주들 좀 빠지는 그런 흐름이 오늘 오전장에 코스피 쪽에서는 네. 일단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전이 그래도 잘 버티네요. 예, 삼성전자는 72,200원. 이제 2분기 실적 나올 날이 얼마 안 남았죠. 네, 다음 달 다- 초니까. 다음 달 초에 예. 나오니까 뭐 그것들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코스닥으로 이제 넘어가면, 코스닥은 오늘 시가총액 상위 기업 중에서는 코스피랑 좀 비슷하게 2차 전지 소재가 좀 안 좋은데요.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마이너스 1.9%, 네. 에코프로가 마이너스 1.5% 하락하고 있고, LNF가 마이너스 2%. 그래서 2차 전지 소재가 좀 하락을 주도하고 있고, 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0.7% 정도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 좀 빠지면서 JYP도 오늘 같이 동반해서 마이너스 1%. 그래서 엔터와 2차 전지가 사실 이제 올해 가장 주도주 중에 하나인데, 두 업종은 오늘 좀 오전에 부진한 출발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 반대로 좀 바이오 쪽이 조금 선전하는 그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는 출발 좋은 기업은 KMW가 한 2% 정도 좀 올랐고요. 2.7 갑자기. 아, 왜 웃으세요? 갑자기 이제 오랜만에 한번 거명되네. 네?
오늘 그래도 이 상위 쪽에선 가장 오늘 5G가 괜찮네. 네, RF도 한 2% 정도 올랐습니다. 기가레인. 네. 와. 미국에서도 약간 그 통신 장비 쪽인가요? 그쪽 좀 죄송합니다. 괜찮더라고요. 저는 그런 의미로 웃은 건 아닌데 하여튼 주주 여러분들께 네. 정식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5G이 올랐는데 웃을 수 있는 사람 오로지 나 하나예요. 네. 나 말고는 아무도 웃지 마세요. 나는 라면 어때 라면? 라면 라면? 줄까요? 아, 라면 밀가루. 네? 라면 봐야지 라면. 라면 테마가 그, 있나? 글쎄요, 큰 변화는 없는데요, 라면은. 농심 삼라 이런데 어때요? 네, 그냥 약보합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양은 오히려 조금 오르고 있고. 라면에서 살짝 밀가루 쪽으로 토스한 효과를 보나? 아이고 이거 우리가 그래요 밀가루죠. 밀가루 업체는 또 어디? 대한제분? 뭐 이런 데가? 대한제당. 대한제당? 아니 대한제분 제분. 대한제분이죠. 대한제분이죠. 예? 대한제분도 그러니까 미리 좀 주가들이 빠져서 그런지 네. 오늘 큰 뭐 이런 영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통신 장비 쪽 좀 괜찮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주가 좀 빠졌는데 오늘 메가스터디 교육이 한 1% 반등을 오전에 하고 있고 주요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한 1에서 2% 내외로 조금은 상승하고 있는데 반면 오늘 좀 가장 많이 빠지는 쪽은 스튜디오 드래곤이 마이너스 6% 급락하고 있는데 어제 또 횡령 이슈가 좀 있었더라고요. 아 따라 어제 뉴스 보니까 뭐 이렇게 횡령이 많어. 뉴스에 아마 제가 기억으로는 PD가 아마 이렇게 좀 PD가? PD라고 횡령 제가 어떻게 하지? 기사를 좀 본 PD가 걸로 뭐 어떻게 횡령을 해? 돈을 만지는 사람이 아닌데. 어? 출연료 줄 걸 안 줬나? 그건 아니고 PD가 안 주잖아. 아무튼 그래요. 약간 그 제가 뉴스가 좀 제작비 기억납니다. 빼돌렸나? 어제 좀 봐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 예 여기 공동 대표가 이제 그것 때문에 사임했거든요. 아. 책임을 지고 스드가 어디 계열사죠? 그 CJ EN 쪽이죠. 아이고야. 아. 또 씨. 아이고라 CJ. 아, 근데 그냥 PD가 아니라 뭐 아마 뭐 거의 뭐 경영진급 PD인가 보네, 그죠? 그래서 내부 감사하다 걸렸나 봐요. 감사 중에 그게 좀 걸려가지고. CJ 같은 계속 악재 터지는. 네. 그래서 오늘 그 뭐죠? 이번에 마당이 있는 집인가? 그것도 스튜디오 드래곤 거 아닌가? 마당. 맞죠? 그 새로 이제 그 넷플릭스 드라마 하나 있거든요. 봤어요. 김태희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 마당에서 이상한 냄새 난다고. 단독주택. 그래서 오늘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좀 출발이 안 좋고요. 컴투스가 한 마이너스 4% 정도 하락을 했고 LNF 에코프로 BM이 한 2% 정도로 지금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또 윤성 FNC 에코프로 뭐 이런 기업들도 한 2% 정도 빠지고 있고 이오테크닉스도 한 마이너스 1.2%, 심텍이 한 1.9%. 그래서 오늘 그 반도체 소부장 또 2차 전지 소재 또 거기에 게임 컨텐츠 이쪽도 엔터까지 해가지고 투자 심리가 조금 오늘 코스닥은 좀 안 좋게 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대체적으로 양시장 모두 다 이렇게 특별한 뭐 이게 주도 업종이 좀 보이진 않고요. 대부분 좀 부진한 상태에서 약세 흐름을 오늘 오전에는 보여주고 있는 것 전반적으로 같습니다. 조금 약해 보이는군요. 네, 시장이 좀 조금 힘들어 보이는. 네. 일부 자동차 뭐 한전이 어제부터 화이팅하네요. 네. 네? 한전 3분기에 드디어 이제 네. 흑자전 한다고. 네, 그게 이제 한전이? 네. 손익분 이제 왜냐면 이제 흑자전 한다고 조달이 싸진 거야. 네. 에너지 조달이 싸지고 그 그래요? 지난번에 몇 번 올렸잖아. 그래서 브레이크이븐 포인트 간다 뭐 그런 네. 얘기가 있더라고. 아 그러니까 그 이미 많은 적자는 적자고 이제 그 뒤에 이제 가을부터는 이제 개선이 된다 좀 이런데. 개선 된다 이거죠. 근데 뭐 아무리 그거는 이제 개선해도- 제가 볼 때 이제 그 재무적 이자 비용까지는 감안 안 한 걸 걸. 한전채 그 이자 내려면 네. 그 수십조 된 왜냐면 또 고금리로 또 조달해가지고 작년에 6%. 네, 맞습니다. 어? 왜 상장해가? 빨리 상장 폐지해갖고 공공기관으로. 그리고 오늘 이제 수급 상황은 외국인들이 오늘 좀 매도로 다시 전환이 돼서 한 260억 팔고 있고요. 기관들 한 354억 매도고 개인 투자자들은 한 550억 정도의 순매수인데 개인들은 오늘 전기전자 중심으로 좀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오늘 건설업종과 유통업종, 제약바이오 중심으로
매수하는데 다만 오늘 좀 전기전자 업종을 일부 매도하고 있고 기관들이 오늘 조금 이제 전기전자를 한 260억 팔면서 좀 하락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업종 좀 말씀드리면 오늘 이제 통신장비 업종이 그래도 가장 좋은 흐름을 좀 보이는 것 같고요. 또 해운주들 오늘 출발 괜찮은 모습이고 바이오 관련주들 좀 좋고요. 또 보톡스 관련주들도 어제부터 뭐 휴젤 중심으로 좀 반등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학 섬유 업종도 일부 반등 나와주고 있고 의류 업종도 오늘 이제 뭐 한세실업이나 영업무역, 태평양물산 이쪽이 이제 의류 OEM 쪽인데 이쪽이 좀 다른 의류 업종보다 좀 강하게 상승세를 일단 오전에 보여주는 것 같고 또 어제 철강주도 좋았는데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물론 이제 포스코홀딩스는 조금 이제 약보합이지만 현대제철, 동국제강, 뭐 세아베스틸, 지주 이런 기업들이 야.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태평양물산 아직 그 얼마나 돼요? 태평양물산? 태평양물산이 뭐예요? 의류 태평양물산이 OEM 이제 회사입니다. 소금 만드는 회사였는데 옛날에 란제리 뭐 이런 거. 란제리? 음. 태평양물산이 음. 소금이랑 란제리를 동시에 만들어요? 속옷. 아 속옷. 아, 소금 사재겠니? 아 속옷. 태평양? 예. 태평양물산 예. 아, 여기가 시총이 836억 정도. 저뭐 되고 1,700원. BYC나 쌍방울간 또 다른 회사인 거예요? 다른 회사죠, 다른 회사. 아, 예. 태평양 브랜드가 뭐 있어요? 그 OEM을 했나? 여기 OEM이에요. OEM 을 했을 거예요. OEM이랑 아. 브랜드는 저도 직접 뭐 이렇게 판매하고 이런 건 아니고 여기가 이제 주로 그 타겟 같은 매장에 예. 납품도 예. 그 미국 미국에 예. 아, 갭이나 이런데 아 그런데 납품해요. 속옷 잘 만들어요? 속옷은 잘 모르겠네요. 저는. 속옷까지는 맞아요. 그랬을 거예요. 옛날에 예전에 한 30년 전에 투자했던 기억이 나는데. 태물. 태평양물산에. 음. 그럼 직접 가서 또 공장 방문해 보시고. 공장 안 갔어요. 공장이 방학동인가 있었을 건데. 방학동? 예. 방학동 몰라? 쌍문동 넘어서? 아 저 도봉구 쪽에요. 그렇지. 지금 강북구인가? 거기에 공장이 있어요? 예. 그쪽에 공장이 있었어. 그 팬티 만드는 공장이? 그렇지. 규모가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닌가? 그때는 거기다 동산 그 도봉로 가는데 다 공장이었어. 샘표 식품도 아 그래요? 샘표 식품도 수유리에 쌍문동 넘어가는 그 다리거리에 있었거든. 아. 그 동네만 간장 냄새 엄청 났다고. 아 거긴 그때만 해도 이제 서울의 외곽 공장 지대였어요. 옛날 다 고향군이라고 거기가 옛날에. 자 쌍방울 아니 태평양 산업 팬티 만들어서 미국에 납품. 네. 근데 그 얘기는 왜 나온 거예요 갑자기? 아니, 태평양물산 지금도 있나? 옛날 아, 추억의 추억의 회사. 추억의 포트폴리오거든. 아, 그 회장님 골프 잘 치죠? 그건 모르겠어요. 우리 솔직히 아는 것만 얘기하지 네. 막 과장하지 않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의류 OEM이 어쨌든 전체적으로 대표님 다 할머니 고르게 반스가 올라가고 최고라는데. 아 오늘 많이 야 6% 넘게 오네. 네, OEM 쪽이 괜찮고 네. 그리고 이제 또 종합상사도 오늘 좀 반등해주고 있고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교육회사들이 좀 안 좋았는데 오늘 이제 온라인 교육 쪽 관련 기업들 좀 네. 모처럼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또 통신주들도 오늘 모처럼 반등하고 있어서 그동안 좀 소외받던 뭐 통신 장비, 통신 이런 이제 기업들도 오늘은 오랜만에 좀 반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은 이제 기존의 주도주들이 좀 안 좋은데요. 2차 전지 섹터가 대부분 좀 좋지가 않은 상황이고 거기에 또 엔터주들도 오늘은 이제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또 아까 이제 드라마 제작사도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 좀 충격파가 좀 있다 보니까 영상 콘텐츠 관련 기업들도 조금 부진한 지금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대표 기업들도 오늘 카카오 네이버가 여전히 좀 부진한 흐름을 좀 계속 이어가고 있고 반도체 기업들도 일단 소부장 중심으로 어젠 좀 강했는데 오늘은 좀 빠지고 있고요. 또 항공주들도 여전히 조금 어려운 주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굴삭기라든가 이런 건설기계 쪽 좋았는데 오늘은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이게 주도주라고 딱히 이제 부를 만한 업종은 이렇게 눈에 딱 띄진 않고요. 좀 소외받던 기업들 중에 일부 업종이 좀 상승을 하는 그런 오늘 상황. 도 한전인데 또 오늘 한전이 어제 있어요? 4%, 오늘 3.6. 응? 아, 또 이러면 유혹을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 한전에? 그러면 흑자설 막 아, 들어간다?
푹 한숨 나오고. 예. 라면주는 약간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전체주는 약하네요. 하여튼 시종 상위 뭐 한 20개 종목 중에 올라가는 게 거의 없으니까. 그러네. 예. 전체적으로. 어떻게 뭐 정프로 괜찮나? 정프로 한번 볼까요? 정프로. 네, 정프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태평양 빼고 쭉 한번 보죠, 뭐. 어디서 왜 내 거에 누가 자꾸 딴 거 넣어놨네? 하하, 오늘은 2차 전지 안 좋고요. 음. 그다음에 에코프로 샀었어? 에코프로요? 응. 아니 2차 전지 투자하면서 에코프로 안 산다는 게 말이 될까요? 아 그때 2차 전지가 그거예요. 우리 사실 종목 교환을 잘 안 하니까. 2차 전지 근데 많이 샀어요 이것저것. 많이 샀어? 네. HD 쪽도 오늘은 힘을 영 못 쓰네요. 오늘은 없습니다. 금호석이 조금 올라가고 금호석이 하나. 예. 금호석이 하나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13만 7천 원 수준. 지난주에 뭐 거의 뭐 날아갈 거 같더니 주식 투자라는 게 그렇습니다. 계속 좋을 수가 없어요. 네. 자, 뭐 이 정도 보고 리포트 좀 보죠, 뭐. 네. 네. 정프로도 오늘은 볼 게 별로 없네요. 오늘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반도체 그 삼성증권 황민성 연구원님인데요. 이제 제목은 기린의 목이라고 밸류에이션이 목에 찼다면 이제 목은 어디냐라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새 하이닉스도 좀 많이 오르고 있어서 싸다고 이제 볼 수는 좀 없는 상황인데 다만 그 목이 저렇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뭐 밸류에이션 확장도 한번 좀 생각은 해보자. 라는 그런 내용의 보고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AI 반도체 생태계가 좀 구성이 되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GPU를 잡고 있고 TSMC가 그거 만들어주고요. 밑에 하이닉스가 HBM 이제 고대역폭 메모리를 제공하면서 이 세 개 회사가 모두 다 높은 마진을 지금 공유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TSMC, SK 하이닉스는 이제 새로운 카르텔이 좀 등장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TSMC의 파운드리를 의뢰를 하면 TSMC는 5나노에서 웨이프 한 장에 15,000달러 정도를 이제 수취한다고 하는데 TSMC 영업이익률은 일단 작년 기준으로 49%나 되고요. 이 웨이퍼 한 장의 수율 85% 감안하면 이 넷다이라고 이제 웨이퍼에서 만들어지는 이제 칩 개수가 GPU 기준으로 한 40개 정도가 수율 감안하면 나온다고 하는데 엔비디아는 요거를 이제 그 GPU 하나에 2만 달러에 이제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마진을 지금 수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하이닉스는 일단 여기에 들어가는 고용량 이제 HBM과 128GB DDR5 요게 가격이 5배에서 7배나 지금 되니까요. 50% 수준의 지금 영업이익률. 그러니까 기존의 뭐 DDR5나 이런 거는 적자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요 제품으로는 굉장히 높은 마진. 그러니까 서로 지금 이제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같은 이제 회사 안에서도 차별화가 되게 심한 그런 포트폴리오 좀 갖고 있는 지금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 옛날에도 아마 아시겠지만 한번 그 슈퍼사이클 한번 있었잖아요. 그 서버 때문에 네. 클라우드 그 유튜브 발 그래서 2017년부터 이제 슈퍼사이클 한번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D램의 가치가 CPU보다 훨씬 이렇게 좀 올라갔던 적이 있는데 뭐 이 HBM도 그런 좀 기대감을 좀 가져도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내용이고 일단 가격도 보시다시피 뭐 굉장히 좀 비싼 편이고 그리고 얼마 전에 지난주에도 한번 보고서 한번 보여드렸지만 AMD가 HBM을 더 쓰면 GPU 비용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좀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HBM 수요는 더 늘 거고 또 이게 HBM이라는 게 GPU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CPU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속 컴퓨팅 할 때 필요하니까 연말이 되면 CPU 회사들도 이걸 사용을 좀 권장할 것 같다. 그래서 메모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맨날 사이클 타고 이렇게 업황에 이제 업다운이 너무 심한데 요 AI만큼은 그래도 새로운 좀 부가가치를 좀 창출할 수 있으니까 전통적인 수요는 아직은 부진한 건 맞습니다. 여전히 안 좋고 인위적으로 좀 감산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요 AI로 인해서 한번 좀 평가 기준도 너무 좀 과거 잣대로 보지 말고 좀 달라질 때가 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내용의 보고서니까 한번 요 AI 관련된 것들은 계속 HBM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많이 빠지네. 많이 아까 빠져요? 플러스 난다는 현곤도 마이너스 2%, 네. CS 윈드도 마이너스.
응? 아침에 개장 초에 플러스 났던 것도 다 네, 마이너스 다 나네 지금. 하하 오늘은 현차, 한전, 자동차가 좀 5G만 가네요. 5G. 5G. 다산 보내드린 네트워크스. 보내드린 거 아니에요? 전 다 보내드렸죠. 5G 다 보내드렸어? 다 보내드렸죠. 아니 미련 남기고 그런 거 안 하잖아. 아니 5G를 팔고 2차 전지 산 거야? 그렇죠. 5G랑 하여튼 이상한 막 산 것도 거의 다 팔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좀 심플하게 가기로 했죠. 왜냐면 너무 머리가 복잡해지니까 2차 전지, 그다음에 HD, 일부 바이오, 딱 삼각편대라고 할까요? 든든하더라고요. 맨 앞에 딱 2차 전지 놓고 양쪽에 바이오와 HD로 딱 하니까 뭐 어딜 공격받을 데가 없는 것 같은 느낌? 든든한 느낌. 그 느낌이 저는 좋았습니다. 예전에 제 맨 앞에 5G 있고 오른쪽 이상한 바이오 애들이랑 이상한 애들 막 쫙 주르륵 이건 아니더라고요. 예, 그렇게는 안 갑니다 이제. 또 다 외면의 타임이 됐네. 또 내가 얘기하면 또 다 외면하시네. 예, 그렇게 지금 또 웅장하게. 아, 나 출장을 가지 말아야 될 것 같아. 왜요? 내가 출장 가 있는 동안에 뭔가 큰 변화를 일으켜놔. 그래서 내가 옆에 있어 약간 눈치를 보거든. 이렇게 했다 김프로 형이 또 예, 완전히. 건프로랑 하면은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면서 다 그때 막 큰 변화를 일으켜 놓더라고. 아, 빌런 연합이래. 자, 그렇게 해서 네. 리포트 다 봤나요? 하나 더 하나 더 봐야죠. 요건 이제 KB증권의 이은택 이혜원 연구원님이 이제 제목은 사회가 공정성이 집중할수록 산업재나 IT 소부장 주가가 오른다라는 이제 제목의 보고서인데 여기 이제 그래프 보신 대로 올해 지금 업종 수익률 5, 6월 데이터인데 왼쪽에 보면 뭐 상사, 조선, 뭐 헬스케어, 장비, 의료기기겠죠. 이런 이제 또 가전, 반도체 이쪽이 뭐 월등히 성과 좋고 맨 오른쪽을 보면요. 이제 대부분 소비재 기업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호텔 레저도 있을 거고 뭐 이렇게 면세점도 있고 게임이라든가 뭐 교육, 왕구 뭐 이런 업종들인데 소비재가 굉장히 지금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 5, 6월말 봤을 때는 근데 그거에 대한 이제 설명이에요. 그래서 그걸 좀 말씀드리면 탈세계화 시대에는 자원 배분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돈은 한정돼 있으니까 그 돈을 기업들 입장에선 뭔가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자본 배분을 해야 되는데 그걸 기술에 투자할 거냐 아니면 자본이나 노동에 투자할 거냐 이걸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세계화 시대에는 효율성과 안정이 최고이기 때문에 불확실한 기술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비용을 줄여주는 그러니까 옛날에 중국에 공장 짓고 이런 것들이죠. 저비용 노동 자본에 투자를 많이 했고 그래서 기술주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탈세계화 시대에는 비효율적입니다. 그리고 혁신의 시대다 보니까 노동 자본에 들어가는 돈보다 차라리 기술적으로 자원을 분배해서 그래서 증시에서도 이런 기술, 그러니까 최근에 AI가 올라간 것도 그런 좀 배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차 전지가 가고 결국 이제 기술 쪽에 투자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B2B 투자의 시대가 좀 열려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있고 그리고 요즘에 젊은 세대 분들은 사실 성장 희생보다는 배분과 공정에 굉장히 좀 민감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나의 좀 탈세계화 현상이 아닌가. 또 국가 차원에서도 이게 우리나라에서의 성장 결실이 다국으로 배분되는 거는 이제 불공정하다고 이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공급망 재편 과정을 이게 효율성 관점에서 보면 답이 안 나오고 근본적으로 탈세계화 자체가 일단 비효율이거든요. 그리고 중복 투자를 야기하기 때문에 나중에 인플레가 발생한다. 근데 그거는 아직 고민할 단계는 아니고 너무 먼 얘기고요. 다만 이제 투자자들이 해야 될 건 이런 흐름을 인정을 하고 여기서 어떤 수혜 산업이 나올지를 계속 고민해 보자. 그래서 여기서 결국 투자 확대될 때 수혜받는 기업들은 IT 소부장, 뭐 반도체 소부장이 될 것 같고 굴삭기라든가 이런 산업재, 조선, 또 소재 이런 기업들이 괜히 강한 게 아니라 이런 이제 탈세계화의 사이클에 의해서 계속해서 지금 좋은 분위기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시고 좀 투자를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항상 너무 잘 나갈 때 있잖아 비즈니스적으로. 작년에 최고의 호황이 어디죠? 해운. 아니 그러니까 너무 큰 거 말고 모든 이게 작년에 최고의 호황이 골프죠 골프. 골프. 골프.
제가 이번 방송 때 얘기했잖아요. 너무 한다 이거. 도대체 뭐 그렇죠. 아니 코로나 때문에 솔직히 뭐 가서 샤워도 못 하는데 막 물수건 주고 그랬거든. 가격은 더 올려. 이제 보십시오 이제 어디서부터 이제 조금 있으면 가을 되면은 아마 시즌 끝날 때쯤 되면은 골프웨어 있죠. 꽝 세일 들어갈 거야 이제 아마. 골프웨어들. 골프웨어 꽝 세일. 예? 야 근데 꽝 세일이란 말은 전 처음 들어. 폭탄 세일 뭐 별별 세일 아니 꽝 세일? 어마어마한 세일 한다는 거죠. 그렇지. 네. 이미 골프장들 있잖아요. 해외로 뭐 왜냐면 이제 페이스북 같은 거 가끔 들어가 보면 자기가 일본 골프장에서 인증샷 찍어서 야 가격이 3분의 1이야 막 이러면서 막 너무 좋아 그러면서 막 한국의 3분의 1이요? 막 그래서 막 저 일본 생맥주에 막 인증샷 올린 사람들 많거든. 그 한국 골프장들이 너무 저거 한 거야. 아 솔직히 뭐 야 그게 4시간 치는데 28만 원씩 막 평일날 받아버리면 그게 뭐 30몇만 원대도 많잖아요. 뭐 어떻게 그걸 뭐 야. 아니 골프장은 그러면 한 팀이 4명이잖아요. 음. 4명이 30만 원씩 120 받고 음. 그게 하루에 카트비 또 카트비 10만 원, 10만 원, 12만 원 따로 받고 그럼 한 150. 캐리피 또 15만 원 내야 되고, 또 아침에 또 먹어야 되고. 그럼 한 200 가까이 된다 치고. 그럼 그러면 그게 몇 팀 와요 하루에? 하루에 그것도 막 잡아 돌리지 막 야간까지 막. 돌리고 어. 한 100팀 오나? 아니 그게 이제 18홀이냐 27홀이냐 따라 다른데 거의 6분 티어로 막 밀어버린다고 새벽 4시 5시부터 빨리 치라고 이씨. 뭐 이렇게 뛰세요. 뛰세요. 진짜 문제 있어. 뛰세요. 진짜로. 들어간 걸로 치고 빨리 가 이렇게. 그러니까 소비가 이제 그런 걸 버틸 수가 없다니까. 젊은 사람들이 뭐 골프 열광하다가 바로 테니스로 바꿔버리잖아. 어차피 사진 다 찍었으면 이제 그건 그냥 그렇지. 사진 남겨놓으면 되는 거니까. 야, 그리고 무슨 말도 안 되는 골프 웨어를 뭐 전반전 끝나고 바꿔 이거 또 찍고. 예. 그리고 저 뭐야 18홀 중에 다 안 친대요. 이게 10몇 홀 이렇게 치고 나머지는 계속 이제 사진 찍는 거예요. 그 시간에. 어차피 뭐 18홀 채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러면서 사진만 연락에 찍는 거예요. 자 다음 홀로 가서 사진 계속 찍고 골프 됐어요. 카트 채고 옷 갈아입고 뭐 이런 식으로. 아니 그러니까 골프장이 좋고 나쁜 거에 따라서 비싼 데도 있고 싼 데도 있어야 되잖아. 우리나라는 다 25에서 30 사이야. 아니면 좀 비싼 건 30 몇이고. 아니, 해외는 안 그렇잖아요. 뭐 20불짜리도 있고 2,000불짜리도 있고 그런 거거든. 자 여튼 그렇게 소비가 못 견딜 못 거다. 견디죠. 그거 어떻게 이제는 못해요. 이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골프장이 지금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생겼어. 또 지금 막 엄청 짓고 있거든. 또 한 2, 3년 지나면 또 매물 나오지 또. 공사 중단된 데들 나오고 뭐 왜냐면 건설비는 엄청 올랐거든. 건축비가 엄청 올랐잖아요. 중장비 좋은 것 중에도 골프장 수요도 많았을 거야. 골프장에 중장비 엄청 들어가잖아. 포크레인. 잔디도 엄청 비싸다면서요. 그게. 아니 그러니까 이제 골프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항상 보면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막 극성기를 막 그때 막 달려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늘 한번 또 거품 꺼지면서 또 찬바람 맞고. 근데 그렇게 또 반복되는 게 또 이런 경기고 사이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거 잘못하시지 말라는 말씀은 아마 우리 김 프로님 하시고 싶은 것 같습니다. 아유 이게 또 어르신들 속내 다 파악해서 여러분한테 전해드리기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아니 뭐 속내 뭐 다 보였는데 뭘 파악할 그러니까 게 있어? 그런 거 이제 그 높아지면서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네. 우리 염승환 이사님은 다 끝나셨고. 네네. 근데 지금 왜 우리 계속 이 얘기를 듣고 있나 좀 약간 화가 좀 나셨고.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까? 네. 아, 근데 저 염이사의 자제력도 대단해. 원래 권 프로 같았으면 벌써 한 세 마디 정도 뛰었을 거야. 뭐 업무 보고 하고 계신 거 아니죠? 자 그러면 마치기 전에 요 얘기 하나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삼성자산운용 코덱스 ETF 유튜브 채널 구독자 이벤트 있죠? 도미노 피자, 스타벅스 커피 230분께 지금 드립니다. 6월 29일까지니까 이틀 3일 남았습니다. 얼른 저 가서 신청하시고 230분께 도미노 피자와 스타벅스를
듣는다는 거잖아. 그렇습니다. 이거 놔둬야 되겠다. 해도 돼? 안 돼요. 우리 시청자분들 드려야 나는 돼요. 양보. 네. 6월 29일까지 빨리 하시고요. 장우석 부사장님과 또 정프로의 미국 투자 트렌드 또 김프로님 저 영상도 있으니까요. 거기서 저기 유튜브 가서 삼성자산운용 코덱스 ETF 딱 아니 치시면 코덱스만 치면 돼요. 코덱스. 그래, 코덱스만? 네, 코덱스만 치시면 되니까 가서 꼭 참여하시고 도미노 피자 그리고 스타벅스 커피 많이들 받아가시기 도미노 바라겠습니다. 피자는 도미노 피자를 먹지 말고 도미노 피자 주식을 샀어야 되는데 옛날에 아 많이 올랐어요? 엄청 올랐었지. 최고였지 최고. 네. 계속 저 우리 염승환 이사님 마우스 클릭 소리 들어보니까 빨리 가고 싶다. 자 염승환 이사님 네네. 너무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네.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